이번에는 생활 속의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리가 연초에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뭐 금연, 네. 또 뭐 살 빼는 거? 네, 다이어트. 맞습니다. 네. 네, 되게 금연과 다이어트를 네네. 가장 많이 결심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 모두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금연과 다이어트가 힘들고 그러면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정말 금연과 다이어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그러나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네, 참 많이 네. 듣는데요. 이렇게 어렵다는 공통점 외에 어떤 또 다른 그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금연과 다이어트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좀 달라 보이지만 네. 상당히 유사한데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결심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결심을 하기가 힘들고 또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성공을 끝까지 하기가 쉽지가 네, 않거든요. 네, 그런 그 공통점이 있고요. 또 흡연이나 비만 역시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병적인 상태라서 금연이랑 다이어트는 상당히 필수적인 요소인데 많은 사람들이 금연과 다이어트는 그냥 개인의 취향일 뿐이고 그리고 선택사항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사용해서 체중 조절을 하거나 금연을 한다기보다는 다른 뭐 요법이라던가 보조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과 비만 발생에 관련된 그 기전에는 쾌락이나 탐닉이라고 하는 좀 중독성 행위와 관련된 기전이 있다는 것조차 이제 상당히 비슷한 부분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흡연과 비만이 뭐 쾌락과 탐닉의 중독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죠. 이게 습관적인 것도 있고 먹을 때 또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네, 네. 근데 얼마 전에 뉴스로 전해드렸었는데 이 금연 치료를 받은 59만 명 중에서 단 7%만 금연에 성공할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네. 나왔단 말이죠.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사실 뭐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담배가 이제 기호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사실 담배는 기호품은 아니고요.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니코틴 의존 그리고 니코틴 중독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니코틴의 경우에는 우리가 뇌에 쾌락과 관련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하게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농도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금단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다시 니코틴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꾸 담배를 찾게 되는 거고요. 피다가 이제 끊으면 다시 그 금단 증상이 생기면서 다시 담배를 피고 싶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일종의 중독 상태니까 애써 마음을 다잡고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리고 네. 끊으려고 애를 써도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계속 담배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담배 피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네. 이런 증상들 때문에 끊고 싶어서 결심은 하지만 그게 이어지지가 않아서 참 네, 많이들 네. 힘들어 하시는데 그렇다면 효과적인 금연 방법이 대체 뭘까요? 네, 그 금연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의지로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기전을 살펴보면 의지만으로는 사실은 조금 해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금연을 위해서는 현재 사용 가능한 여러 금연 보조제가 나와 있습니다. 니코틴 패치라던가 껌 그리고 사탕과 같은 금연 보조제가 있고요. 그리고 바레니클린이나 부프로피온 같이 먹는 약 등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요즘 이제 전자담배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네네. 전자담배는 아직까지는 금연 보조제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근처 보건소에 요즘 금연 프로그램이 무료로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 보건소에 있는 금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 치료에 대한 지원 비용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 약값에 대한 환자분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해보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금연약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이 금연약 역시 좀 속이 메스꺼린다던가 두통이 생긴다던가 불면증이 생긴다던가 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을 한 후에
나에게 가장 적절한 금연 방법이 어떤 것인지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금연 보조제를 처방받으시면 됩니다. 대개는 금연을 위한 약물 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좋긴 하지만요. 예.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이 그냥 등 떠밀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는 약만 먹는다고 절대 금연에 성공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담배는 이번에 꼭 끊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고 병원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네. 그 전자담배를 그 금연의 보조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중간 네, 단계로 네. 삼는 분들. 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중독돼서 그게 없어지면 네,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있던데 어떨까요? 전자담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금연 보조제의 범주에 지금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예. 전자담배 속에 니코틴이 일부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없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 속에 포름알데히드나 다른 담배에 함유된 다른 성분이 그렇죠.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를 활용해서 금연을 하는 것은 조금 나는 자제하시는 게 전자담배를 좋겠습니다. 피니까 괜찮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군요. 그렇죠. 그게 손에서 입으로 뭔가를 가져가는 일종의 그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중독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그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금연할 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올해 초에 담배값이 갑자기 뛰니까 그때 충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네. 주춤했단 말이죠. 네. 근데 또 이내 그 가격에 적응을 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정도 저도 괜찮아 하고 다 피시는데 네. 동기부여에 있어서 올해 그 프로야구 시즌에서 이 타석에 한번 들어서면은 그 밖에 나가면 벌금을 물어요. 그런 좀 돈적인 네, 동기부여를 네. 줘서 뭐 금연을 하면은 뭐 승진을 시켜준다든가 네. 아니면 뭐 연봉 협상할 때 이점을 주면은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네. 어떨지 네, 생각 좀. 기업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면 상당히 네. 좋은 그렇죠. 것 될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다이어트도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제 네, 여성분들 네. 아니라 남성분들도 이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라고 하면 이제 체중만을 줄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비만이라 그러면 그냥 외형적인 그냥 살이 쪄 보인다, 체중이 많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비만이라면 그냥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비만이 생기는 원인은 에너지 섭취는 많아지는데 소비가 적어서 그 에너지 균형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단순한 원리일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왜 에너지 섭취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왜 소비가 적어지게 될까 하는 그 뒷 배경에는 상당한 과학적인 기전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식욕을 느끼고 그리고 배고픔이나 배부름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한 과학적 기전으로 얽혀 있는데요. 네네. 뇌의 시상하부나 지방세포 그리고 각종 위장관 그리고 근육 이런 조직에서 식욕이나 배고픔, 배부름 등과 관련된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나 각종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리고 서로 상호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다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그리고 비만 상태로 인한 지방 과다 혹은 너무 단맛이 나는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의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물질들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게 가장 주된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기전들이 얽혀 있는 것이 비만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때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고 외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전을 통해서 이제 건강하지 못한 지방세포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것인 셈인데요. 예. 비만이 생긴 환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감기처럼 한번 치료를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체중이 늘게끔 몸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조절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질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경우도 계속 약을 드시고 생활습관 개선을 맞아요. 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비만도 계속 평생 비만이 다시 생기지 않게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셔야 네. 됩니다. 사실 금연도 약물로 치료를 좀 하잖아요. 네, 근데 네. 비만도 약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약물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네, 비만이 생기는 기전을 제가 아까 뇌나 각종 장기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기전들을 고려를 해보면 사실 당연히 비만은 이런 회로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을 사용해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각종 생체 기전을 통해서 그 비만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사용 중인 약의 대부분은 소장에서 지방 흡수를 억제한다거나
포만감을 미리 줘서 음식을 좀 덜 먹게 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중독성 기전에 작용하는 약도 현재 개발이 돼 있긴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시판이 되진 않았고요. 많은 비만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비만 치료는 결국 식사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제 불필요한 그렇죠. 체지방을 많이 줄여주는 생활 습관 개선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 일부 환자분들은 이제 일단 약부터 먹어서 체중부터 줄이고 난 다음에 좀 그렇게 되고 나면 내가 운동도 하고 식사 조절도 맞아요. 열심히 하겠다 하시지만 네. 그런 경우는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연습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을 끊고 나면 결국 체중이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장 기본 원칙인 생활 습관 개선은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금연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요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네, 항상 그럼요. 명심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금연과 다이어트 성공하기 위해서 뭐 스스로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만요.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세부적인 방법과 계획을 세운 뒤에 실천에 옮기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